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이번 총선 경쟁의 주체는 뭐니뭐니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언론의 헤드라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 보존이라고 정신나간 주장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여러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근에 MBC에서 보도된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두고 유 이사장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유착 의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젠 사건입니다. 매출도 없는 바이오 R&D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없음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들이 크나큰 손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신라젠 시가총액은 최대 10조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조 미만이 되었습니다. 신라젠의 주요 경영진은 시가총액이 최대치일 때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는데요. 임상 시험을 앞두고 주식을 처분한 것은 암담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만 명 주주의 재산을 꿀꺽 삼킨 것이죠. 바로 이 신라젠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입니다.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으며 현재는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철 전 대표가 바로 유시민 이사장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 또한 이것의 진위 여부를 자세히 밝히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시민과 이철 이 두 사람은 과거 국민참여당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도로 2010년 창당됐는데요. 바로 이것이 언론이나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의혹에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정책학교 1기 수료생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책학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설립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개설했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이 이 노무현 정책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들은 밸류가 마련한 직원 특강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김용익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또한 밸류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친노 인사들이 이 밸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 연합은 이철 전 대표의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 6일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2014년 8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모집책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이듬해에는 밸류 사무실에서 유 이사장 지지모임 회원들과 글쓰기 강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해자들 또한 유시민 이사장도 이철 전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선지 윤 총장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모 검사장이 채널A 기자를 통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취재 압박을 했다는 MBC의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MBC 보도의 배후엔 최강욱과 황희석이 있다. 이철은 무려 7천억 원짜리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채널A를 통해
검찰과 딜을 하려다 뻥카라는 걸 깨닫고 그 반대편에 딜을 제안한 것인데, 사기꾼한테 제보를 받았으면 의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반대편이라는 것은 바로 MBC 보도의 배우자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진 교수는 이어서 MBC는 확인 절차 없이 문제의 인물, 그 검사장을 윤석열 최측근이라 단정해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프레이밍인 것 같다. 처음부터 보도를 세팅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사건 때와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의 어용 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언론이 보도한다. 인터넷 어용 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하고 어용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면서,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인다고 추론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반윤석열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짓고 윤석열 죽이기 보도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 교수의 추론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직 유시민과 신라젠 사건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이상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이 끝나도 유시민과 윤석열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또한 윤석열 총장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의 칼을 더 날카롭게 할지 아니면 무디게 할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것만 봐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윤 총장을 압박한 것만 보더라도 저들의 윤석열 끌어내리기 계획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들의 계획대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어떤 세력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한 국민으로서 저는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총장님, 주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저는 엄격하게 수사돼야 되고 철저히 수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간이 지금 2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8월 27일 날 이제 수사 착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50일 가량 지금 됐는데. 총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거의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이제 수사 시작한 지는 한 50일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도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하여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총장님과 이 사건으로 여러 번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리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올라온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지검 일선청하고 대검하고 늘 협의를 하지 그게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 그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외부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하고는 뭐 총장님의 하여튼 결심 그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이게 건가요? 도대체 물론 뭐 중앙지검 사건이라는 게 뭐 아주 형사부 사건들 말고는 뭐 형사부에서도 뭐 좀 중요한 사건이다 싶으면은 다 저도 뭐 중앙지검장을 할 때 사실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선청 사건들이 대개 대검으로 와서 보고가 되고 논의를 거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총장이 궁극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조국 장관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보고는 똑같습니다. 3차 장사나 사건이면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을 거쳐서 반부패 부장을 거쳐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대검에서는 반부패부입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디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검이 지휘하는 형태입니까? 글쎄 그거는 뭐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좀 달려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상을 보고 받으면서 좀 지적하거나 확인할 게 있을 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한다면 총장님이 그건 지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별 문제가 없는 거면 승인을 하고 논의가 필요한 거면 참모들하고 논의를 한다거나 또 필요하면 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니까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